1년 전입니다. 경남도정이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젊은 지사를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선언하며 출범했던 김경수 도정 1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경남의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 그랜드 비전을 서구경남 KTX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본 영상인데 한 3년, 4년을 네, 그 정도 사이에 일어났어야 됐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지난 1년을요,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점수는 이따 우리 패널들께서 매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매기는 점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민들께서 어떻게 지난 1년을 평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1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남도정에서 제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1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큰 숙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집중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 나름대로는 노력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굵직한 해난들이 도민들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하면 도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로 만들어낼까 네. 그런 도정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물어볼게요. 몇 점 주실래요? 변호사님부터. 저희가 쭉 이제 1년 동안 나왔던 그 성과들을 봤을 때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는 국책 사업이랑 국비를 엄청 많이 따오셨어요. 정말 서울에 가서 열심히 뛰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국책 사업하고 공모 사업을 총 62건에 조 단위의 이제 국비를 따오셨거든요. 이거는 뭐 도정 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감 경기는 이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까지는 좀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 왔는데 아직도 좀 거기는 초봄 내지는 겨울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직한 현안으로 추진하셨던 문제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신항만이라든지 신공항 네. 문제는 좀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좀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좀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경상남도 밖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아마 경남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뭐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뭐 제2신항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100점 만점에 만점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경남 안에 사는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과연 그 100점 만점에 만점을 줄 수 있을까를 볼 때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해야 될 숙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점이요? 너무 바깥네 50점. 아니, 일단 100점은 먼저 드렸잖아요. 100점을 먼저 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100점을 주시고 또 50점을 주셨으니까 네. 평균 75점. 아니 근데 괜찮네요. 두 분 네. 말씀이 제가 느끼는 지금 우리 도정의 과제 그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굵직한 현안들은 1차는 해결했는데 이게 다 사업마다 보면은 이제 시작인 사업들. 서부 경남 KTX만 하더라도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만 됐지 이제 단선으로 할지 복선으로 할지 노선을 어디로 하고 역사는 어디다 두고 이런 게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사실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좀 글쎄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물어보긴 했지만 마음이 어떠셨는지 77일간. 예, 77일입니다. 네. 그 도정 공백 기간이 여러 차례 도민들께 밝혔지만 그 77일간의 도정 공백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가 도정을 비운 상황에서도 우리 그 박승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두 분 부지사하고 도청 직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우리 도민들께서 훌륭하게 도정 공백을 잘 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이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오히려 그 시기에도 많은 공모 사업들도 경남이 가져오기도 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아마 지금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신데 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지난 6월 27일에도 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간에 변호인과 특검 측의 양측의 중간 쟁점 공방, 양쪽이 다 PT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재판 준비에 이제는 1심 때는 저는 이제 도정에만 전념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재판은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2심은 직접 챙기면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2심에서는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그런 우려나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2심 결과도 장담은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도 도대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 그 특검법상으로는 그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너무 재판부가 기간을 끌어서 오히려 그 지사의 임기를 채워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야권의 공격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건의 진실을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검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초반에 재판 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재판 진행,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측에서 이제 신청한 증인들이나 그 다음에 재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그걸 재판부에서 다 거의 인정을 해주고 그 증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증인 신문을 하는데 걸리는 기일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가피한 시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시간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오히려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요. 3가지 혁신을 내세웠죠. 경제 혁신, 사회 혁신, 그리고 도정 혁신입니다. 경제 분야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서부 경남 KTX 그게 이제 예타 면제 받아가지고 사업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된 건데요. 그 1년 전에 저희 감시자들 나오셔가지고 내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타 면제 됐지만 이게
그 뒤에 절차도 워낙 복잡하고 특히나 아까 지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김천 진주 구간 복선화가 네, 또 사실은 또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복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공이 좀 더 늦어지고 오히려 더 이게 더 뒤로 밀리면서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또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진행 상황이 이제 착공 전에 행정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요. 이제 9월까지는 KDI에 사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이 있고 그 뒤에 한 1년 정도 국토부가 진행하는 기본 계획 그리고 그 이제 기본 계획이 서면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다 밟으면 2022년 정말 임기 내에 이제 서둘러서 제대로 이제 진행하면은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단선이냐 복선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 건설할 때 어쨌든 단선보다는 복선을 염두에 두고 바로 복선으로 하게 되면은 단선으로 할 때보다 1.3배 정도 더 들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복선을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단선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이 1.9배가 더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었던 서부경남 KTX의 예산을 다시 또 증가시켜서 복선 사업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아주 큰 것 같고요.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정부가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천이든 거창이든 같이 그 지자체들이 네. 서로 역사를 유치에 더 지금 관심이 많아요. 단선 복선보다는 지역 내 갈등까지 예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신 건지. 저는 이 부분은 KDI와 국토부의 이제 용역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개통이 됐을 때 그때까지 그런 공사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서부경남 KTX 완공되면 전체적인 경남의 서부경남 낙후와 경남 발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경남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제2신항 네. 유치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제2신항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뭐 장밋빛 미래도 좋지만 1신항을 건설하면서 있었던 진해 지역 어민들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항이 들어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지금 뭐 지난 5월에 상생 협약식 때도 그 주민들이 그 행사장 앞에 네. 와서 집회를 네. 하셨고 지금도 창원시청 앞이나 도청 앞에 와서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예전에 토지 보상이나 어업 피해 부분을 해결해 달라. 실제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그런 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가능한 한시적인 제도나 특별 대책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어민들에게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핵심은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의장이 항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의장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장에서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분들의 생계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은 그분들의 그런 생존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창원시와 어민들 사이에서 지금 보상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생존권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안을 만들어 달라.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몇 번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서로 보상가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얼마든지 절충안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토지를 그 어민들에게 이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업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토지를 어민들이 가져가서 그냥 파는 것 가지고는
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붙여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오히려 그 점에 집중하면 어민들도 설득하고 창원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대책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해 신공항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핫한 얘기를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 정부에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급하게 풀칠해가지고 붙였는데 네, 그걸 다시 맞습니다. 여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다시 열어가지고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 재검토 자체에 대해서만 그 재검토 선언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만도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걸 이제 이 시끄러운 문제를 다시 더 재검토해달라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부가 결정할 때 그 이전에 2002년부터 5번 김해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어요. 용역을. 국토부가 3번 하고 부산시가 2번 하고 5번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2006년에 갑자기 밀양과 가덕도가 싸우니까 중간에 김해 공항 확장으로 해결합시다 하고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뒤에 직후에 2006년 6월에 결정을 했는데 11월에 대구시에서 또 용역을 해요. 이게 영남권 신공항으로 가능, 관문공항으로 가능한지. 대구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부적합하다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6번 검토를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한 번의 용역으로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이 해답이다 이렇게 국토부가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그럼 혹시나 2016년에 왜 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보시는 저희들은 정치적 결정의 결정이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반쪽짜리 공항을 무려 지금은 7조 원씩이나 들여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4조 2천억이었습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는. 그게 경제성이 가장 높아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밀양이나 가덕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국토부가 이런 결정 과정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울경이 공동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는 공항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국토부와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는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걸 한번 결정한 걸 뒤집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실에 이관을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예. 무조건 승복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정부 국책 사업을 계속 서로 간의 갈등,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부울경이 서로 이제 현재로서는 평행선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신공항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니까 이번에 총리실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저는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에는 다들 승복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산단,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제가 오늘 지사님 만난다고 해서 주변에 예. 좀 물어봤어요. 스마트 공장, 예. 스마트 산단. 근데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게 예. 무엇인지도 알고 국비가 얼마나 들어온다더라라고 하는데 가장 공통된 질문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예. 우리가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건데? 라는 그 연결고리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꾸로요. 네. 지금 도민들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경남 경제도 되게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잘 살펴보면 경남의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 3대 업종이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3대 업종이 함께 힘들어지니까 실직자가 조선 부문에서만 6만 명 가까이 실직자가 나왔고요. 실직하신 분들이 뭘 하시냐고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치킨집, 자영업을 자영업하시죠. 다시 창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 전에 경남의 호황기의 자영업 비율이 한 2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을 때가 34%까지 늘었습니다.
지금은 30% 정도까지 줄긴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대폭 한꺼번에 늘어나니까 제조업이 어려워졌는데 전체적으로 경남도민들이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실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끼리 경쟁이 되면서 서로 제살 뜯어먹게 하고 이러면서 경남 경제 전체가 함께 어려워진 거죠. 지금 질문하신 그분이 어려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은 바로 잡으려면 우선은 이 침체하고 있는 제조업부터 살리지 않으면은 경남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3단이고 이걸 경남도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 사업으로 스마트 3단을 창원 국가 3단을 정해서 이제 국비를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조 넘는 돈을 투자해서 스마트 3단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경남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살아나면 그러면 이제 그 여파가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여파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3단이 이제 출발해요.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걸 확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이게 도민들에게 이제 피부로 와 닿으려면 이 사업이 추진돼 나가는 과정에서 1, 2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 보릿고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보릿고개조차도 도민들께서 좀 슬기롭게 또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 이슈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업체들은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이유가 현대중공업으로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의 거래선이었던 이 거래업체들은 사실은 고사되거나 혹은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은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는 우리 그 경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대형 조선이 우리 국내에 이제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대우, 현대중공업 세 개인데 정부와 산업계, 조선업계의 대체적인 방향이 3사 체제를 2사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3사 체제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보면은 우리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LNG선 만드는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뒤지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일종의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국가적인 조선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사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대우조선을 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산업은행이 계속 공적 자금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대우조선도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 합병을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함께 인정을 하고 진행이 된 건데 저는 대우조선 매각이 우리 경남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고 경남도는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고용보장입니다. 노동자들이 또 구조조정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또 합병 과정에서 또 잘려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의 협력업체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걱정이 많은데 요 기자재 업체들의 대우조선과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합병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보장과 협력업체 지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남도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산업은행과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는 여기에 대한 준비에 집중해서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 경제에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직접 김경수 도지사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업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영 지역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던 성동조선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건데요. 법정 관리 전이었던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서 거의 800명이 넘는 인원을 150명으로 147명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당장 지금 실직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그런 그 조선업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도 지정이 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고용위기 대응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지역경제 끝났다. 성동조선 살려내라. 성동조선 살려내라. 지역경제 끝났다. 성동조선 살려내라. 성동조선 살려내라. 작년 8월 31일 날 성동조선 회생을 위해서 경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성동조선 노사가 사자가 성동조선 회생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이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남도는 상생협약의 주체로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조선 문제 정말 말로만 지원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이대로 없어지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조선 문제는 경남도로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성동조선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에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는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생계 유지 대책을 경남도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고 그래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고용 위기 지역이나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의 정부 지원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3월로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제일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뭐 건의도 하고 하지만 이건 제도적인 문제로 쉽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으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동조선이 1, 2, 3차 매각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동조선을 지금 현재 이대로는 누군가 어디서든지 간에 사가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동조선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좀 더 만들 거냐 거기에 이제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노조와 회사와 협의를 해서 성동조선이 어떤 조선산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매각을 하려면 이 노동자들 이대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성동조선과는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성동조선을 이제는 팔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데 집중 이제는 뭐 서로가 다 뭡니까 절벽 앞에 있는 상황이니까 집중해서 지금 올해 아마 10월까지인가로 이제 돼 있을 텐데 그 안에 법정 관리가 마감되기 전에 성동조선 매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남도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상생 협약 이후에 이제 경남도와 공식적으로 한 2차례 정도의 면담 말고는 지사님이 뭐 이후에 한 77일 정도 도정을 비운 사이 이후에는 한 번도 뭐 공식적인 면담이나 이런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경남도 차원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성동조선 대책에 대해서. 성동조선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그 해법을 놓고 어느 정도 이 물밑에서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식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전 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식적인 협의가 없으면 대화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년 전에 감시자들 출연하셨을 당시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공약 중에 현실화된 것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기업의 골목 상권을 이제 그 침범해 오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막아보자. 혁신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풀어주면서 대기업은 그쪽에 집중을 하고 핵심 성장에 집중을 하고 그래야 대기업들이 또 이 골목 상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걸 1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힘들어하는 게 카드 수수료가 있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페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경남이 가능하면은 좀 빨리 수수료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오시지 않아요, 제로페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른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한 9대 1 정도 됩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해갖고. 그리고 뭐 현금 쓰시는 분도 조금 있으시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필드라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 마련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로페이 처음엔 경남페이였는데 네. 제로페이로 이제 제로페이가 실시가 됐습니다. 네. 지사님은 자주 쓰세요? 자주 제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지사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홍보 캠페인 할 때 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앱을 깔아서 결제도 해보고 했는데요. 제로페이는 여전히 아직 뭐 많이 확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로 이제 이미 국민들의 결제 방식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좀 전환시켜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로페이를 통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건데 저는 그동안 이제 제로페이의 제일 큰 문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신용카드는 그냥 한번 이 그러면 걷기만 하면 되는데. 되는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지금은 제일 큰 과제. 근데 이제 그건 이번 달 지나가면은 웬만큼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많이 소액 결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5월 달에 편의점도 제로페이에 이제 가맹점으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의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이게 그냥 그 신용카드는 쓰면은 마일리지 적립돼 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 사용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제로페이는 쓰기만 하는 그런 결제 방식이면은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더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들의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부터 해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용료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인센티브는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 결제 방식과 관련된 그 뭐 여러 업체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에 주던 그런 인센티브를 요 페이 결제 방식에도 이제 전환시켜서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설계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저는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쌓여 나가면 이건 일종의 문화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더 편리하고 또는 바람직한 건지 하는 그런 좀 소비자들의 선택이 있을 텐데 저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혜택도 실제로 연말정산할 때 이 페이 결제 방식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도 이런 게 이제 몇 년 쌓이면 저는 이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 VCR 본 거 중에 마지막에 이제 상인분이 절박하게 얘기하신 게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자영업도 어렵고 그러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늘어나고 그게 지금 경남의 현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조업에서 시작된 그 여파가 쭉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제조업도 아까 이제 대책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자영업자에게 맞는 자영업자 맞춤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상임분께서 하신 질문 정말 확실한 좀 대책을 속 시원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올해만 해도 이제 소상공인 특별 자금을 이제 200억 원을 신설해서 긴급하게 투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은발의 오줌누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도 직접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되 대신에 이게 이제 폐업하고 나면은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일정 기간은 다음 그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직을 통해서 사실은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젊은 청년 창업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의 이제 은퇴 준비하시면서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가게를 열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이 가능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로 전환이 돼야 자영업 외에는 인생 2모작, 3모작 할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들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년 일자리 또는 신중년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생 2모작, 3모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자영업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이 경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도민들이 직접 김경수 지사에게 질문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공공기관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올해 경남도에서 제도가 한 게 있었는데 소득 분위가 이제 조금 낮은 분들한테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취지의 취준생들도 많은데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못 받았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느끼면 경남도에서 이 청년을 위한 정책은 취준생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직수당도 폭도 좀 넓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실직한 청년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결합해서 정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많은 일자리가 있는 분야가 사회 서비스 분야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이나 신중년의 그 직업으로서 그 요양보호사나 어린이 보육교사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급여는 적고 또 일은 되게 이제 힘든 거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좀 약간 공익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를 해서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일자리 강화나 좋은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이나 이런 보육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평생 돌봄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보육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그걸 받는 도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장애인이라서 또는 실직을 해서 실업 수당이라든지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또 다른 복지 서비스를 뭘 받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다 찾아야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 찾아야 되고 어느 기관에 가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그 기관을 찾아가게 만드는 정말 불편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행정기관 공급자 중심의 체계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년 복지관에 가면 청소년만,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만, 여성 복지관은 여성만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을 한 지역에 그 모든 복지관을 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지역에 특정 복지관이 있으면 그 복지관 안에서 그런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자리들이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정부와 그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을 가능한 공공 일자리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급여라든지 또는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시범 사업을 경남이 먼저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최근에 설립을 했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하다못해 상담을 하면 그 서비스는 이쪽을 가면 됩니다라고 한 번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예.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 꼭 해줬으면 했는데 혹은 이 말을 내가 꼭 해야겠다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오늘은 이제 경제 혁신만 주로 얘기를 하고 네. 사실은 사회 혁신이나 도정 혁신 관련된 말씀은 못 드렸는데 특히 사회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경남이 불통과 독선으로 이제 도정을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민관이 이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협치 도정을 만드는 게 사회 혁신이거든요. 실제로 경남이 이 부분이 제일 늦었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뒤처졌던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혁신 추진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오고 사회혁신 활동가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 이제 사회혁신 랩이라고 하는데 실험 프로젝트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청년정책도 청년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직접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이제 성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라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문제를 이걸 한번 세탁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김해에서 실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사회혁신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혁신을 통해서 경남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도민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도 그렇고 청년 센터나 사회혁신 플랫폼, 지역혁신 네. 포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도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야 사회혁신의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당부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남 출신으로 살면서 내가 경남 출신이라는 걸 한 번도 뭐 예를 들면 부끄럽다거나 뭐 왜 나는 경남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한다라든지 업무적인 걸로 서울에 이제 드나들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심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은 활력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 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도 이 지역에서 나와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제품을 멀리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저의 이런 소박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좀 활기가 넘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이 굵직한 사업을 대거 유치하면서 실제 이제
도정에는 정말 활력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을 하지 그렇습니다. 못한다가 네. 제일 이제 핵심이어서 앞으로 이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같은 도민들의 체감 지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뭐 아주 작은 정책들에 대해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동조선이나 대우조선 같은 그런 뭐 정부 현안을 떠나서 도민의 지역민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이런 행정 서비스를 펼치는데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띤 감시해주신 두 분, 그리고 열띤 감시를 받으신 한 분, 김경수 도지사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라는 말은요. 당장은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 반면에 노력하세요, 잘못했어요라는 말은 쓴소리지만 더 좋아지고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부단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도정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요. 경남이 더 좋아졌어, 경남이 좋아지고 있어 이런 도민의 박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